네. 그게 저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었고 저는 그때가 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맞다 틀리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게 된 거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Yes, sir! 네, 오늘 예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한 예보관님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때로는 예보가 맞지 않길 바란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작년을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역대급 장마 내지는 기록적인 폭우 이런 상황이 이제 될 때의 얘기인데요. 네, 매일 비 왔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 예보관들은 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시간당 강우 강도가 뭐 50mm 이상, 네. 하루 일강 수량이 뭐 300mm 이상이 오면 어떤 형태로든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맞으면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경고는 충분히 드리되 이제 예보가 참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네. 하는 그런 마음이군요. 이혜성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예보관이시라고 하면 네. 이런 경우에 예보가 맞아야 할까요? 틀려야 할까요?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예보가 틀리면 또 위에 분들한테 혼날 것 같고 맞으면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제 사항이 아니라면 예보관들은 분명 예보가 맞는 게 좋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제 상황이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오히려 예보가 틀리기를 바라는 예보관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 이게 가장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오히려 예보가 틀리기를 바라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욕 먹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군요. 그럼 두 분도 뭐 입사 초기,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공군에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기온으로 인해서 특전사 대원들이 산악 훈련 중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한 번씩 겪고 나서 내가 내는 예보가 정말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는 여러 행위들이 기상의 영향을 받아서 피해가 날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그때 느끼고 그 이후로 기상청에 와서도 예보관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된 그런 예보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보의 정확도를 따지기보다는 그런 분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예보는 2011년도 7월 27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26일에 하루 전에는 뭐 서울 경기도에 150mm 이상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해서 추가로 250이 더 온다 해서 총 하루에 150 내지는 뭐 사흘간에 걸쳐서 400mm를 예보를 했는데요. 네. 27일 당일에 하루에 300mm가 왔고 총 누적 강수량이 500mm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거의 70여 명이 돌아가시고 거의 10명 가까운 분들이 실종되시고 그리고 그 과반이 또 그 산사태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간 대학생들 좀 젊은 꿈나무들도 되게 많았고 해서 네. 그게 저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었고 저는 그때가 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맞다 틀리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게 된 거네요. 근데 이 예보라는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일차원적인 평가 말고도 또 다른 평가 항목들이 있나요? 네,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뭐 POD, 뭐 Possibility of Detection이나 아니면 Accuracy나 이런 맞는 쪽으로도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고요. 빗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false alarm이라고 해서 알람 위험할 거다라고 이제 비가 많이 온다라고 알람을 했는데 false alarm 이제 오경보였던 경우 그러니까 안 오는 경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경고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건 놓쳤다라고 해서 missing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은 예측인가요?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많이 온다고 했다가
불편을 감수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가 좀 더 날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보관님 미국 가시기 전에 발음하고요. 갔다 오신 다음에 지금 false alarm 하시는 발음하고 너무 달라지셨어요. 아, 미국 네. 유학 다녀오셨어요? 저희 교환 프로그램으로 해서 미국 국가기상센터 2년 정도 갔다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false alarm 얘기 있잖아요. 그 부분 missing하고 봤을 때 missing이 오히려 우리 기상청 예보관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댓글이나 이런 기사에서 나오듯이 기상청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false alarm입니다. 미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을 저희가 감소시키는 일환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면 조금 과도하게 예보하는 그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폴스 알람을 어느 정도 저희는 유지를 하고 미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정확도를 살짝 포기하더라도 뭔가 그 미싱 알람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으신 거네요. 본인들이 하셨던 예보 중에서 마치거나 틀렸던 예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예보가 있으세요? 네, 저는 공군에서 있을 때 이제 중2를 달고 네.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 이제 제대를 앞두고 그때 에이펙 정상회담이 해운대 동백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탄 비행기가 제가 근무하던 김해공항에서 이제 뜨고 내리면서 이런 거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사실 진로를 결정 못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세계 대통령들이 뜨고 내리고 그 비행기에 담긴 사람과 그 사람이 네네. 전하는 정보들의 중요성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 이름을 달고 나가는 예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회에 내 역할이 이제 주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게 되면서 그때 사실은 이제 기상청 공직의 꿈을 그때 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회의 기간이 열리던 기간 중에 예보가 잘 맞아서 네, 각국의 정상들이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회의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그 에이펙 회의 때문에 이 길에 들어오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후회는 없으시죠? 네, 네 후회 대답이 없습니다. 좀 느리셨는데. 대답도 좀 떨렸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공군에 있으면서 기상청 예보관들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한 명씩 파견 가서 예보를 내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고 저는 반드시 기상청에 입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했어요. 남극 가보고 싶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오.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갔다가 왔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서 남극 오. 세종과학기지에서 예보관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상상하시던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로 위험한 야생이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는 17명의 대원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그 바깥에서 연구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제 예보를 믿고 나가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때는 정말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거기는 그게 일상이거든요. 블리자드라고 하는 눈폭풍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낸 예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분들의 그러네요. 생명하고 너무 직결이 되네요. 직결이 돼 있어서 야외에 이제 연구 활동 나가시는 분들이 제 예보를 믿고 나갔는데 나빠진 거예요, 날씨가. 제가 지켜보는 거. 그래서 무전으로 그분들을 다시 부르고 제가 나가서 기다리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되게 급박했네요. 네,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들고 계신 인형이 그 기상의 캐릭터 맞죠? 네. 캐릭터 기상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요?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 하는데 퀴즈 내면 예 주시는 건가요? 맞추면 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개 관련해 갖고 예보관님께서 문제 한번 내주실까요? 아, 네 지금 창밖에 안개가 오늘 좀 짙게 꼈어요. 네, 네, 그러네요. 보시죠. 안개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네. 두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50%의 확률이에요. 안개가 생긴 원인이 1번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냉각에 의해서 생겼다. 2번 바다에서 서해상에서 생긴 안개가 밀려 들어왔다.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젯밤에 공기가 좀 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서 생긴 안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아닐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아니에요. 네,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답을 맞추신 거 아닌가요? 냉각에 의해서는 아닐까 싶다고 네,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번을 정확하게 예측하신 게 아닌가.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온이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아닐까 싶다고. 아, 네. 바다 서해상에서 생긴 안개가 그 안개인 것 같네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와, 기상이 너무 귀여워. 이름이 김상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기상청이어서. 기상이의 본명이 네, 김상철입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같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은데 뭐 나중에는 한번 그런 이벤트도 해볼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기상이. 네. 그럼 오늘은 우리 예보관님들의 인간적인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번 화의 주제가 이제 때로는 틀리길 바란다인데요. 사실 예보를 하는 이제 예보관으로서 항상 정확한 예보를 드리고 싶고 예보관으로서 항상 예보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다치시거나 희생되는 일이 없다면 저희 예보는 틀려도 기꺼이 기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말씀만 드린다라면 일기예보라는 건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면 세계 최고로 정확한 일기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상청 예보관들의 솔직담백 폭풍 토크 예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예보관님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썰! 우리 이 편에서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에만 다시 이대로 갈까요? 이거 다시 없이 그냥 같아요. 이거 귀여운 것 같아요.